친구들과 학교를 벗어나 구경도 하고 김밥도 먹고 진짜 재밌었던 그 시절 소풍 가던 날. 그런데 요즘 애들 소풍 아예 안 가는 거 암? 헐, 아예 안 간다고? 우리 때는 1년에 2번은 꼭 소풍 갔는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소풍을 아예 안 간다고?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5곳 가운데 1일령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2023년 598곳에서 2025년 309곳으로 급감했죠. 불과 2년 새 서울 내 절반이 넘는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지 않게 된 셈. 수학여행과 수련회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감소했고요. 유독 초등학교에서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그럼 진짜 소풍을 아예 안 가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소풍을 갔고요. 소풍 한 번 간 거를 제외하고는 체험학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했고요. 6학년 학생들끼리 교장 선생님실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었는데 잠을 자고 오진 않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학교 밖에 새로운 곳에서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추억이 되고 준비물 우리 어떤 거 나눠서 챙겨올까 이런 것부터가 저는 다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회가 다 상실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오랜만에 소풍 가서 김밥 먹고 뛰어놀던 기억이 꽤 크게 남아있잖아요. 기대했던 아이들도 또 부모님도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듯한데 그렇다면 왜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지 않게 된 걸까요? 그 발단은 2022년 11월에 발생한 한 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 속초시로 현장 체험학습을 떠난 춘천 소재 한 초등학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이후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중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당시 해당 교사는 고령버스 기사의 예측할 수 없는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와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 그리고 지난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이게 어떻게 교사 개인의 문제냐.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모든 거를 담임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법원에서 교장도 책임이 없고 가치관 보조교사도 책임이 없고 오로지 담임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무슨 사고가 생기면 100% 내 책임이고 다 내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다 담임교사가 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 사건 이후 교사가 충분히 안전교육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자 지난 2024년 학생에 대한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요. 안전의무를 다했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여전히 교사 개인이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여부랑 타이어가 멀쩡한지를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버스의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버스 기사의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애들이 다 왔는지도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 멀미를 한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못하게 해야 되고 밥 먹는데 혹시 식중독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음식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일거수일투족의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물통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목이 마르대요. 걔한테 물을 사비로 사주면 선생님 왜 걔만 예뻐해요? 물을 안 사주면 어떻게 우리 애가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사줄 수가 있어요? 도시락 관련해서도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면 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냐? 워킹맘 바쁜데.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면 돈마이들에게 왜 테마파크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냐? 식당에서 먹는다고 하면 식당 밥 맛없는데 왜 우리 애는 그런 거 먹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먹이냐? 근데 이게
그 당장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3, 4개월 있다가 사실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빴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죠. 선생님들이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자. 뭐 그래도 애들이 추억 한번 남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애들 좋으라고 갔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사고까지 나? 거기다가 책임은 다 내가 져? 그럼 안 갈래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 부모님들은 되게 아쉬워하시죠. 그렇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교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단은 뭐 학교마다 사정은 좀 다르긴 할 텐데 그 학년의 구성원들이 이게 합의가 되면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이제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학교 단위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아쉬워하는 아이들도 선뜻 체험학습을 가기 어려운 선생님들의 마음도 모두 이해되는 상황.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서울시 교육청은 조만간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통합한 안전관리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안전관리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내실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할 건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정말 현장 체험학습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버스랑 인솔자까지 붙여서 보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서 관리 인원을 붙여둔다든지 버스 상태라든가 버스 기사의 음주 이런 거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교사 개인이 지는 책임을 조금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죠. 현장 체험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어디까지 학교에 요구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어디까지 나의 책임인지 이게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교육 당국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교육 활동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에 관련돼서는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맞는 식으로 이렇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즘 애들 소풍 안 가서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운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교육과 석사를 했어요. 애들하고 박물관을 가고 싶어서. 근데 못 가겠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선생님도 학생들도 모두가 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